이제 이중 언어, 예, 저기 이중 언어 하는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 예. 좀 있으면은 또 일본에서 이제 양정선 교수님이라고 들으시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한 4분 정도,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동안 저의 이러한 학교 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좀 이해하면서 어떤 그 제가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뭐 계속 지금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시작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지연 교수님이세요. 예, 지금 미국에서 LA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 눈이 안 왔는데 눈 배경을 하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중 언어, 바이링구얼 어떤 수업 이런 것들도 조금 이 플랫폼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박지연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화영 목사님 들으셨어요? 자,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는 중이지만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의 진행을 조금 좀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장석호 교수님이 그동안 저하고 함께 조인트 강의나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또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공감하고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석호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뭔가 질문을 하면은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대답을 해가는 응답을 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장석호 교수님이신데 우리 장석호 교수님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귀한 자리에 사회를 맡아서 영광입니다. 단톡, 카카오톡에 방을 열 때 오픈스쿨 설명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 오픈스쿨이라는 거를 뭐 먼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교육, 이 모델을 오픈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목사님, 그 네. 오픈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인 뭐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보통 이름이 이제 어떤 그 뭔가 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오픈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은 특별한 좀 이유가 좀 있는데 에, 제가 한번 어, 좀 화면을 공유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픈 스쿨이 교육 생태계 베이스의 온 오프라인 플랫폼 스쿨이라는 이런 이름을 좀 이제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교육 생태계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학교가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된 어떤 그 기관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시대가 좀 흐르면서 학교보다도 더 큰 어떤 학교를 포함하면서 학교보다도 더 큰 어떤 교육의 그런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생태계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좀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학교가 교육의 주된 베이스였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교육의 베이스로 그렇게 지금 그 인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는 교회 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리소스가 됩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베이스가 돼서 요즘에 뭐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한국에도 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의 베이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뭐 학원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또 온라인에도 보면은 요즘에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그런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무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는 EBS가 또 많은 교육의 자료를 제공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 안에도 가상의 학교를 세워서 그 이제 학교들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많은 리소스들을 얻는, 그래서 온 오프라인 상의 이런 교육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온 마을이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함께 이런 그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이런 교육 생태계를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는, 미래 학교는 기존의 학교보다도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고 좀 더 열려 있는 형태의 그런 확장된 개념의 학교여야 한다. 이제 이런 뜻에서 오픈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황 집사님 거기 저기 네. 문소고 조금만 좀 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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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오픈 스쿨이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붙였는지.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듀자이너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예,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는데 에듀자이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에듀자이너는 에듀케이션 디자이너의 이제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디자이너를 일종의 교육 설계사죠. 근데 그런 그 에듀자이너의 역할이 이 오픈 스쿨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생태계를, 그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그 이제 그것을 흡수할 때 흡수해서 그런 독특한 열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 생태계 속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그 교육 생태계 속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조합하고 그걸 설계해서 뭔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인재로 우리가 원하는,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재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각 학생들별로 목표나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돼 있다면은, 설정이 돼 있다면은 그 목표와 진로에 따라서 개별 맞춤식으로 어떤 교육을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에듀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듀자이너는 교육 생태계의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한 학생 한 학생의 어떤 목표나 진로 이걸 설계해주고, 그리고 그 목표와 진로에 따라서 맞춤식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구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선별하고 조합해서 그걸 설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에듀자이너가 이거보다는 이제 더 근본적 본질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 이 오픈스쿨에서는 줄기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도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나무로 말하면은 가지들, 그러니까 물론 영어, 수학 뭐 이런 그 과목들이 있죠. 이런 가지들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는, 거기에 돈도 거기에 쓰고 에너지도 대부분 거기에 쓰는 그런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굉장히 많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모든 가지들을 붙들고 있고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붙들고 있는 줄기를 장착시켜주면, 붙잡게 만들어주면 나머지 가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다 해나갈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줄기 교육이라고 하는 뭐 어떤 줄기가 중요하냐, 교육에 있어서 모든 가지를 붙들고 있는 두 개의 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이걸 이제 구비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꿈과 진로, 이 두 개의 줄기를 장착시켜 주면 모든 가지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내지는 어떤 주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도력을 갖게, 줄기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도력을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에 맞는 독특한 교육을 설계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듀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줄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개의 줄기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또 이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정체성과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꿈이나 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진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듀자이너는 교육의 뿌리와 줄기를 구비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갈수록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에듀자이너의 대충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까지 온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 학생들이 4년 내내 하고 있는 것이 스펙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자신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스펙 쌓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계속 버리고 세상에 맞춰가고 있어요. 그것은 중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코치들이 있는데, 학교나 학원에 그들의 코치의 컨설팅의 방향과 목적은 단지 진학이에요. 진학. 좋은 대학 가는 거, 스카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들의 정체성, 자존감,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단지 좋은 대학,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 에듀자이너라고 하는 역할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비어 있고 사교육 시스템에도 비어 있는, 그러나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이 에듀자이너가 조금 더 많이 양상돼야 되고, 저들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을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목사님. 예. 예, 네. 예. 그래서 라이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하실 텐데 이제 예.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들을 이제 기획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에듀자이너가 지금 교육의 뿌리와 줄기 이것을 이제 좀 갖춰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사실 가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 어떤 핵심적인 교과나 비교과도 이 라이브 온라인상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나 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논술, 코딩, 뭐 빅히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수업들도 요즘에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중언어 수업도 라이브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거는 지금 조금 단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라이브 온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에듀자이너는 지금 지역교회 베이스로 이제 그 에듀자이너들을 이제 추천받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훈련시켜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가 조금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교회 베이스로 여기는 이제 이 어떤 줄기교육과 교육의 설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라이브 온라인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시킨 형태로 이 교육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런 그 과목적인 부분은 지금 라이브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지금 운영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학원과는 좀 다른 어떤 방식은 뭐냐면은 일반 학원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텍스트북과 어떤 그거를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픈스쿨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수업과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제 라이브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어, 그 약간 토론 방식의 그리고 협업 수업 서로 협력해서 수업하는 이런 어떤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는 이런 플립드 러닝에 그러니까 토론식이라든지 협업 방식의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 주는 그러니까 그걸 갖춰주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신에 또 이제 이런 플립드 러닝을 하려면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 플립드 러닝을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게 조금 부족하다면은 요즘 EBS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보충해서 개념을 알고 이 라이브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플립드 러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중복해서 다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예, 학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수업이라고 있거든요. 플립드 러닝. 예. 그걸 갖고 토론하거나 심화시키는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없는 아까 에듀자이너의 역할
맞춤식 영양 교육 설계를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에듀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예, 어떻게 교육 요소를 선별하고 조합하고 설계해서 아이들의 맞춤식 영양 교육을 이렇게 설계해 주는지 그거 좀 자세히 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 이거를 아주 길게는 오늘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짧게 그 아웃라인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아웃풋 어떤 아웃풋이든지 간에 그 아웃풋을 내는 어떤 그 방식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열매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재가 됐든 뭐 성적 이것도 아웃풋이죠. 성과 이런 것도 아웃풋이고, 근데 이런 아웃풋을 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웃풋을 내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성장이죠. 그 어떤 공동체를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앞에 보면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돼요. 뭔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멤버의 어떤 역할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 역사하는 거. 이게 이제 워크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각 멤버의 역할, 이거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멤버와 협력하는 거, 연결되고 협력하는 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목표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성경 말씀에는 지금 공동체의 어떤 세 개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또 인간이 만든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것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웃풋을 내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갖춰주느냐.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제 그 에듀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영성 역량, 역할 역량, 협업 역량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역량이 필요하고 역할 역량에는 또 자기 역할을 찾아서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 이제 갖춰줄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갖춰줄 건지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갖춰주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들인지 이런 어떤 좀 전체를 보는 어떤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나무가 뭐 성장한다든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만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인데 제일 낮게 이제 갖춰진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그 최소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성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웃풋을 내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잘 배합해서
그 설계를 해주느냐.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뭐 인재로 이제 빚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교육을 설계해주고 조합시켜주고 설계해주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에듀자이너 역할이라고 그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하고 제가 2013년에 이런 걸 갖고 강의를 하고 학부모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 둘이 해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번아웃 됐을 때 장인어른이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하라고 했듯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에듀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에듀자이너를 양성해서 또 에듀자이너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에듀자이너와 이렇게 교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계획이 네, 있으시면. 네. 예, 뭐 굉장히 에듀자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역할을 맡기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 베이스로 정말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접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목적인 어떤 전공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인드, 사명감, 그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춰진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학교하고도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대학교에 미래교육원이 있더라고요. 그 미래교육원의 어떤 과정으로 이거를 조금 해서 그 좀 이제 그 선발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 콘텐츠를 주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강의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융합해가지고 한 사람의 예, 어떤 그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는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역량과 교육과 뭐 목표와 진로를 설계해주고 그것에 따른 어떤 역량과 교육을 설계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예, 워크숍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목사님은 지금 실제로 그 대안학교도 운영해 보셨고 같이 또 대안학교도 계획하고 했었었는데, 네. 그 대안학교가 아닌 이렇게 애프터스쿨 형태로 하는 이런 거를 약간 네. 설레하신 이유가. 예, 네. 예,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온전한 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하나의 시대적인 추세를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시대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점점 시대는 지금 하나의 학교가 아닌 학교를 넘어선 이런 좀 학교보다 더 큰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학교로, 그것도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좁혀지는 거거든요. 이런 좁혀지는 어떤 그런 학교로 갖고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물론 지금 기존의 학교가 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존의 일반 학교들이 갖고 있는 또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에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보완해주는 어떤, 이게 좀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또 선교적인 목적으로 봐서도 기독교 대안학교 내가 그동안에 뭐 교장도 해보고 뭐 세워서 운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달성하는데 굉장한 제약점이 있습니다. 원래 믿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뽑기 때문에 안 믿는 아이들한테 뭔가 연결하고 접촉하고 그 아이들에게 뭐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됐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언론 보면은 이 오픈 스쿨이 일반 학교를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관점이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오픈 스쿨이 있고 이 오픈 스쿨 안에 사실은 학교가 하나 담겨 있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 오픈 스쿨은 에듀자이너가 전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교육을 다 설계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거기서 한 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교가 보완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스쿨을.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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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오픈 스쿨 자체가 전체의 큰 사진이고 그 안에 오히려 학교가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온라인 형태로 라이브 그 교육 방식을 채택할 건데 요걸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시스템을.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을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뭐 이렇게 요거 구축하는 데만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은 콘텐츠들을 그리고 어떤 철학과 사명감과 콘텐츠만 있으면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를 조금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플랫폼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건 된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을 제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매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지금 구축시켜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지금 뭔가를 이제 홈페이지하고 플랫폼이 같이 있는데 이거를 좀 구축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아직 뭐 이거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미비한 형태지만은 어떤 형식인지만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을 지금 구축하는데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 우리 황승환 우리 집사님 그리고 황승환 우리 대표십니다. 그래서 좀 대신해서 우리 황승환 대표님이 이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제가 공유를 네, 공유 내릴게요.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보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바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고, 운영자는 또 이 수업을 등록하기가 용이하고 굉장히 쉬워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선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고 외국 사이트도 보고 국내 것도 괜찮은 것들 보고 저랑 같이 회의하면서 나름 이걸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최적의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이렇게 위에 키워드하고 같이 이렇게 롤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려가시면은 우리 오픈스쿨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위에 클래스가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너 부분이고 여기 아래는 이제 오픈스쿨에 대한 클래스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있고 아래는 이제
최근 이제 그 오픈스쿨에서 밀고 있는 동영상, 지금은 물론 이제 샘플로 등록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저희 컨텐츠로 다 채워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공지사항, 문의사항,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그 위에 잠깐, 네, 카톡 뭐 저기 채널을 네네. 통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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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고 예. 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이제 카톡을 누르게 되면, 문의하기로 해서 저희 오픈스쿨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문의하고 운영자가 응답하는 형태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측, 위에 상단의 메뉴 구성을 잠깐 보시면요, 소개 프로그램 공지사항 나의 강의실. 특별히 뭐 소개할 필요 없이 그만큼 되게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4개의 메뉴가 돼 있고요. 그 소개를 누르면 아직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단계라서 아직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정확한 저희의 미션, 비전, 팀 소개가 이제 잘 디자인돼서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프로그램을 보게 되시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주로 이 메뉴를 눌러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보면 여기 전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가 다 리스트업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듀자인을 눌렀을 때 에듀자인에 대한 이 클래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누르면 영어 클래스, 수학, 그리고 쭉 부모 코칭 누르면 부모 코칭까지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다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 오리엔테이션 요 화면을 이제 누르면은 가장 크게 이제 화면에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제목과 여기에 이제 수강료가 집사님, 네네.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네. 에듀자인 오리엔테이션 말고 에듀자인 아, 1단계 시즌 1을 한번 좀 시즌 하시면 가볼까요?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시즌 1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즌 1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격이, 수강료하고, 여기 이제 찜하기 공유 클래스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생이 들어와서, 이 수업이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여기 찜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등록이 되냐면, 위에 나의 강의실로, 찜한 클래스가 여기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뭐 클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클래스가 많아지게 되면 즐겨찾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으면 이메일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링크를 복사해서 제 카톡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중에 들어갈 때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사님 거기 그렇게 카톡은 바로 네네 눌러보시면은 그 카톡이 쭉 그 바로 그 네네 카톡이 뜨게 되죠, 이쪽에.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냥 예 공유할 수 있죠. 한번 눌러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이거를 예, 복사해서 그거는 이제 뭐 예, 예예예 예, 그렇게 되고 예.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클래스를 그러면 신청 집사님 네 여기 네네 여기에서 네 여기 지금 이 클래스 미리 보기 있죠. 거기 네네네네 예, 이 클래스 미리 보기는 여기를 누르면은 만약에 동영상으로 잠깐 클래스를 이제 소개하고 싶으면은 그 음. 동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네네. 한뭐 맞습니다. 1, 2분짜리로 이렇게 예, 네네. 돌아가시죠. 예, 네네네. 그래서 예, 예, 클래스로 볼 수 있게끔 또, 그 샘플 강좌처럼, 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하단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대상은 어떻고, 유의사항은 어떻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게 VOD로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방식이면은 VOD를 플레이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한 부분을 여기다 올려놔서 수업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오프라인까지 다 같이 저희가 수업한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예, 네네 예, 집사님 잠깐만 거기에 조금만 음, 내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네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이 그 이미 녹화된 어떤 동영상 VOD죠. 그런 것을 자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라이브 온라인으로 이제 그걸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온라인 이후에 또 오프라인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이 한 플랫폼 속에서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OD는 여기 지금 무료 공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거기를 누르면 바로 그냥 VOD가 틀어져요. 올려놓은 게. 그리고 라이브 온라인은 줌으로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하는 날짜를 이제 세팅을 해놓는데 이 안에서 클래스 설계를 할 때 거기다 그 날짜를 세팅해 놓으면 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만 누르면은 그냥 그 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속으로 들어와서 줌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오프라인 미팅도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이제 이게 스케줄링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알리 푸시가 가게 됩니다. 요 시간이 되면은 뭐 전전날 그다음에 전날 그다음에 강의하기 한 30분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푸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잠깐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강을 등록한 학생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링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넘어가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기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넣으면은 선생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바로 10분 달면 게시판이 여기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지사항.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네네네네. 클래스 신청을 하면 신청 한번 네네. 눌러보시죠. 예. 아, 신청을 네. 하면은 이제 여기 참가자 정보를 쭉 넣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의 정보를. 그러면 그 등록한 학생들의 인포메이션이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참가자명 휴대폰 번호만 있는데 여기 항목들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항목들을. 그리고 이제 뭔가 강의에 뭔가 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런 또 할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결제가 바로 여기에서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 있잖아 삼성 뭐 이렇게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바로 그냥 결제까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네네. 물론 이제 뭐 결제 수수료가 좀 들어가긴 하죠. 예. 네네. 네. 그다음 네네. 하시죠. 예. 예. 클래스 돌아가기로 좀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클래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운영자가 승인을 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승인 대기 중인 클래스로 나오게 되고요. 운영자가 그거 보고 승인을 누르면은 다시 이 수강 중인 클래스로 떠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들어와서 어디 헤맬 필요 없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수업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탭을 눌러서 바로 수업을 들어와서 여기 이제 운영자가 승인해 주면은 강의실 입장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강의실 입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줌으로 들어가게 연동이 돼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금방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최적화해 놓은 홈페이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네. 집사님 프로그램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알겠습니다. 눌러주시죠. 네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국제학부 내가 에듀자인 영어 수학 그다음에 기타 과목 그다음에 국제학부라고 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갈 어떤 그런 이제 아이들은 이거는 요 나름대로의 학교 형태로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사들하고 라이브 온라인 이 플랫폼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들어오게 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별도로 조금 이제 여기에서 운영을 할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리크루트해서 학생들에게 유학 갈 애들에게는 좀 다른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상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것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물리적 공간을 갖는 학교는 아니지만 사이버상의 학교고 이 학교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상당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주고 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저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교사가 더 늘어나고 강의 커리큘럼이 늘어나고 하는 거를 좀 경험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독립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다음 얘기고. 저 안에 지금 돌아가기 위한 커리큘럼 구성이랑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나중에는 저기에 더 많은 이제 일반 자원하는 교사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심사를 거쳐서 다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처음에. 그거는 조금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어떤 강의를 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올려서 어,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 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커리큘럼과 약간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인재에 맞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춰주는 클래스들을 예, 좀 선별해서 선별해서. 선별해서 이제 예, 하는 그런 오픈 예. 스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육 플랫폼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예. 성경적 가치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원하는 학업적 성취도도 이루어야 되고, 또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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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예, 네,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화면 공유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픈 스쿨의 인재상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부터 잠깐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 영어로 말하면 이런 이제 global leaders to serve God's purpose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글로벌 리더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교육하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또 많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답이 비밀이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재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과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 이런 어떤 인재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인재상을 만들려면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뭐 영성, 하나님의 목적을 섬겨야 되니까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글로벌 어떤 그런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겠죠. 또 다음 세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은 뭐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영성, 글로벌 역량,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이러한 어떤 역량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인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반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어떤 우리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우리가 창조된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거는 지금 존재 being에 관계되는 것이고 아래 것은 역할 doing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빙과 두잉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존재에 관계되는 이 코맨드먼트, 계명적인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할과 관계되는 커미션,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미션은 다시 창조 사명과 창조 사명을 나타내는 구절은 이거죠. 이건 주로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상사명,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제 이 역할을 우리가 또 대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는 크게 보면은 이게 빙과 두잉의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곧 어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도 두 개의 줄기가 있고 교육에도 빙과 두잉의 두 개의 줄기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줄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과 지금 연관돼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모든 성경은 교육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건 비잉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거는 두잉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고, 이 교육의 본질, 이 두 개의 줄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어떤 바탕을,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줄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 두 개의 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이거는 정체성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이거는 목표나 진로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역교회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선교적인 데 관심이 많잖아요. 선교적인 필요가 있고,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은 또 현실적인 필요를 갖고 있어요.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필요는 결국 전도에서 제자 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학업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학업적인 필요를 함께 충족시키는 교육이 이 오픈스쿨에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두 개의 줄기죠. 이 줄기 교육이 바로 이 두 개를 이 선교적인 필요 그리고 학업적인 필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는 크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빙과 두잉의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를 갖춰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갖추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제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성과 주도력과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본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 속에서 오픈스쿨이 하는 교육이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학업적인 이런 필요를 함께 다 충족시키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교를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어떻든 기존에 있는 교육 시스템과 다른 본질이 좀 다른 접근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 뭐 목사님 우리 에듀자이너를 4개월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 뭐 저도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3학점짜리 한 학기 강의하는 그 콘텐츠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목사님이 이미 이제 섭외해 놓으신 그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 시스템은 1차적으로는 러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새 들어서 저 시스템으로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예. 뭐 향후에 먼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하시고 이게 비즈니스로 바라보는데 비즈니스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막 많은 형태의 방식이 있지만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먼저 협동조합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뭐 불변의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소셜 벤처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장학금을 주면서 이런 교육들을 좀 받게 하고 싶은 이런 이제 그런 뜻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정말 탁월한 교사들을 우리가 리크루트를 한다면은 이게 우리 한국에는 보면 지금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도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창출하는 그런 소셜 벤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 이제 갖게 했을 때에 그때 그게 비로소 이제 모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선교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을 좀 생각한 이유가 그런 소셜 벤처 형태의 협동조합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협동조합의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있는데 제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협동조합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자를 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리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 리턴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연결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오픈스쿨 지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브랜치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교회들이 다 조합원으로 들을 수가 있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그 출자를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출자를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래서 이 약간 좀 더 공동체적이고 좀 함께 뭔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협동조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 앞으로 조금 네. 더 상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변화를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일을 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뭐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금이나 일정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네. 이 자금 계획을 제가 한번 조금 좀 세워봤어요. 예, 이렇게 세워봤는데 지금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아주 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2022년도 3월까지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학생들 리크루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매출액이나 순수입이 없겠죠. 그다음에 내년 4월부터는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졌고 그래서 이제 한 그 4월부터는 연말까지 2022년 동안에 평균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가능한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저는 처음에 이제 한 50개 정도의 그 교회들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건 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제 매출액과 순수입을 제가 뭐 4월 좀 이렇게 매달 이제 이렇게 그걸 9개월로 곱해가지고 2020년 합계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게 10,000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4억 1억 2천 순수입이 이게 지금 어
강사들하고는 7대 3의 비율로 지금 강사들에게 7을 주고 우리가 30%를 갖는 이제 그런 어떤 간단한 좀 방식을 좀 세웠고, 그러니 간단하게 나오죠, 순수입이. 근데 인건비가 있고 플랫폼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비용 이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쭉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2022년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예, 수입보다도. 그래서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고, 이게 9개월을 하면은 이게 이제 3월 이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드마니하고 합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의 지금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2023년과 24년, 25년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원리로, 그리고 인건비는 사람 수를 조금씩 늘려서 채용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비도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023년도에는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이게 브레이크 이븐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00명, 2024년으로 500명, 2025년도에는 1000명의 그런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에는 이제 손익이 이제 수익이 1,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의 브레이크 이븐이죠. 2024년에는 2억 3천 정도, 그리고 2025년에 6억 7천 정도의 수익을 좀 내서 이제는 좀 여기에 출자하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거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플랫폼 사용료는 보면 지금 그 매출액의 5%를 지금 이게 갖다 주기로 돼 있어요. 지금요. 거기다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카드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한다면은, 결제를 한다면은 3.5%의 결제 수수료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8.5% 정도가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근데 장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이 비용이 조금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업 스케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예. 사업 네. 스케줄은 네. 앞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협동조합을 지금 이제 정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설립 마무리를 하는 거를 뭐 1월 중순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플랫폼 이것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올 연말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줄기 교육이 우리 이 오픈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철학이기 때문에,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책자를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소책자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지나 동영상 제작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아침에 설명해 주신 황 대표님이 이 부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일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부지런히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줌으로 이런 설명회들을 이것에 대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교사, 에듀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하고, 또 학생들도 이제 리크루트를 하고, 이런 이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에듀자이너 양성 과정을 이제 대학교에 연결해 가지고 이 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 뭐 교사 모집, 학생 모집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준비를 좀 네.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 삼고 그 있습니다. 2025년 1000명 목표면 매우 소박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저기 대안학교 교장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대안학교는 교사가 부족하고 수업 내용이 질이 좀 낮아서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예. 지금 이거가 있으면은 저런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자, 목사님 오늘 긴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1시간 지났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네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제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Q&A 잠깐 하실까요? 네네. 네, 그러죠. 예.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모신 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제가 하는 일에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전에 장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은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서 계속 약간의 조금씩의 도움들이 모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지금 내 나이가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이가 시작이 됐는데 제 이런 나이에 뭔가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중간중간 들 때도 있었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생각도 도중도중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또 나에게 주셨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정비해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뭔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플랫폼을 좀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정말 나한테는 좀 필요하고 마지막 사명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더 좋은 형태로 이것이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기대가 되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이 바쁜 시간에 평일 또 연말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몇 개 질문 받아볼까요, 목사님? 네, 시간은 조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몇 분들 계시면은 질문 받아보죠. 네. 설명이 장 집사님 바둑판 모양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다시. 네. 퍼펙트했나 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들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뭐 개별적으로라도 또 좀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는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에게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데 그냥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그 예. 에듀 디자이너는 이제 어떤 분들을 리크루트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여기에서는 이스쿨에서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잘 교육을 시키는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경험과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지금 제가 보면은 교회 베이스로 이런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그냥 하겠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좀 줘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하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청년들인가요? 경력 단정 뭐 부모님들인가요? 음, 상, 지금 에듀자이너의 예, 예, 어떤 상관없. 예. 예, 그거는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에듀자이너는 주로 그 역할을 주말에 하거든요. 에듀자이너의 그 어떤 그거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정말 사명감만 가지고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현재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청년들도 대상이 되고 또 약간 학생들과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 차이가 좀 세대 차이가 좀 적으면은 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청년들만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동부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예. 적당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 데서 강의를 하고 청년과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허입을 했더니 이런 음, 강의를 주말에 한 두세 시간씩 한 7주 가량 이렇게 예, 했더니 자원자가 한 40명 정도 나왔어요. 예, 아까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 뭐 딱 이 주제는 아니지만 예, 예. 예, 또 주제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섬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훈련생들이 다 에듀사이너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예, 예, 졸업을 할 때 또한 반 이상은 적정한 자격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어, 기대해 봅니다. 아, 네. 예. 예. 저, 두 분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승임 목사님하고 다음 세대 교육 선교 쪽에 같이 오래 일을 해오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현재 강남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상황들이 안 됐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저는 목회를 한 40여 년 해온 목사로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 또 크리스찬 학교를 제가 한국에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학교의 법인 이사로도 10수년을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해오고 아무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선교 쪽에 저의 생애를 걸고 있는 목사로서 오늘 이게 또한 한국 교회나 지금 절망에 빠졌다 할까 길이 안 보이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희망을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은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2시간도 넘을 텐데 아까 장 교수님하고 정 대표님께서 두 분이 짜고 치는 것 같이 미리 준비를 좀 이렇게 잘 역할 분담을 해 주시니까 저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늘 또 12시 미팅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딱 아마 적당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감사의 예, 멘트도 드리면서 또 예, 그동안에 같이 많이 국내외적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토론을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참 예, 정리하시는데 저 용인으로 이사를 가시더니 그 산속에서 수도를 하시면서 많이 정리를 잘 하셨구나. 그리고 또 그 틈에 좋은
그 훌륭한 팀웍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가 그 예배당이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른다고 오지가 않는 시대이니까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 또 이런 교육으로 또 한두 명밖에 안 나고 애들도 안 나는 이런 사회에서 손주들이나 자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글로벌 비전을 심어주는 이런 그 교육 플랫폼을 형성해 하신 거 이런 것이 정말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될 이 판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사람들을 교회 어텐션하고 교회 오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그런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오면은 목사님들은 뭐 설교를 통해서 얼마 할 수 있지만 또 이 교육 중에서 아이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정말 이 특별히 앞으로 그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신 아까 그 수입 지출 그런 것까지 다 예산까지도 리얼하게 공표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학교 지방이든 서울이든 어디서든지 이 학교를 평소에 주말까지 운영하고 주일 예배도 거기과 연계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수익을 좀 목사님들에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고 애들 교육과 애들 때문에 부모까지도 정말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되게 하는데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좀 집중해서 저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지역교회 베이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교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사실 우리 한국에 지금 곧 그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는 커리큘럼이 있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커리큘럼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목표나 진로를 생각할 때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걸 배운 것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되면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이러한 어떤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학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이러한 필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의 부모나 또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통로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장 교수님. 예, 예, 이제 뭐 마무리할까요? 대충 마무리 좀 하죠. 네, 네. 예.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키워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목사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주셔서 함께 이 배를 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녹화된 것 좀 나중에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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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God bless 네. you. 감사합니다. 잘 God bless 들었습니다.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 교수님 최고, 장 교수님 최고. 감사합니다.